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께 쏠쏠한 정보들 알차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순서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 짚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박성규 대표님, 오늘은 어떤 내용 살펴볼까요? 최근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세제 개편안까지 나오면서 세금에 있어서 내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 오늘은 1주택자 그리고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준비해 봤는데요. 자, 먼저 준비된 이슈 영상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세금 정책이 자주 나오면서 주변에서 양도소득세라든가 종합부동산세라든가 세금 관련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실 텐데요. 특히 주택을 팔 때 주택 보유 상황에 따라서 얼마의 세금이 부과되고 어떻게 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양도소득세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양도소득세란 부동산 등 자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양도 차익에 과세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양도 차익은 부동산을 파는 가격인 양도 가액에서 해당 부동산을 구입한 가격인 취득가액과 중개 수수료 등 여러 경비를 뺀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양도 차익에 세율을 곱한 것이 양도소득세인데요. 양도소득세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가 전혀 다르게 계산되고 비과세 요건이 까다로워 관련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지난 7.10 대책은 투기 목적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었는데요.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세율도 인상됐습니다. 집을 산 뒤 1년 안에 팔 경우 양도차익의 70%를 세금으로 내야 하며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30%포인트의 양도세 중과세율이 추가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차이에 대해 차근차근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세금, 특히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구분을 1주택자 그리고 다주택자로 나눠서 7.10 대책으로 강화된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자, 먼저 1주택,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1세대의 정의를 좀 먼저 보겠습니다. 자, 1세대, 거주자,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1세대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는 1세대에 포함이 되고요. 형제, 자매의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자, 동일한 주소라도 자녀나 부모가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충분한 소득이나 여건이 되면 별도 세대로 인정을 하는데요. 중위소득의 40% 이상의 월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 세대로 인정을 하겠다. 그래서 범위를 좀 보겠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자녀, 미혼이죠. 30세 이하이지만 결혼하지 않은 자녀가 별도 세대로 인정받으려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30세 이상이라고 하게 되면 미혼이라 하더라도 독립세대로 인정이 되고요. 30세 미만이면서 미혼인 자녀 같은 경우에는 소득 요건이 있습니다. 별도 세대로 분리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상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 40% 이상으로 주택을 관리하면서 독립된 생애를 유지할 경우에는 독립된 별도 세대로 보겠다. 자, 40%가 어느 정도 금액이냐? 2019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보시면 1인 가구 기준으로 170만 7천 원 월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40%를 계산하면 약 70만 원이 약간 못 미치는 68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다고 증빙이 된 경우에는 30세 미만이고 또한 미혼일 경우라 하더라도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1세대의 범위를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입니다.
자, 비과세 요건을 보시기 전에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가장 큰 혜택은 첫 번째로는 9억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자, 여기서 비과세와 감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비과세는 국세청에 신고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신고 자료를 내셔야 된다라는 차이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최대 80%까지 적용된다라는 부분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의 중요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1세대 1주택, 1세대이면서 1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2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는 비과세 요건이 충족이 되는데요. 자, 올해 말까지 2020년도 12월 31일까지 양도분의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이 기산이 되고요. 자, 내년 1월 1일부터의 양도분부터는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이 기산되기 때문에 2년 보유에 대한 기점 자체를 어떻게 잡느냐라는 부분도 올해와 내년에 있어서 좀 틀려진다라는 부분을 유념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보유기간에 대한 예를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자, 올해까지는 취득일부터 매도 시점까지 2년만 보유를 했으면 됐습니다. 거주 요건은 뒤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내년 1월 1일부터 양도분에 한해서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시주택이 최종적으로 홀로 남은 1세대 1주택으로 남은 시점부터 다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한다라는 부분이 달라지는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내용입니다. 자, 여기다가 우리가 2017년도 8.2 대책 많이 기억을 하실 텐데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거주 요건이 신설이 되었죠. 대부분의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시고 계실 텐데 2017년도 8월 3일 이후부터 취득한 주택에 한해서는 보유기간 중 2년 이상을 거주를 해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구입 당시의 조정 대상 지역, 규제 지역이라는 부분이 함께 포함이 되는데요. 그럼 역으로 내가 2017년도 8월 3일 이후에 취득을 했지만 취득 당시에는 규제 지역이 아니었어요. 그 이후에 규제 지역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2년 거주 요건이 해당이 안 됩니다. 역으로 생각하시는 부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또한 1세대 1주택자 실거래가 9억 이상, 대부분의 서울권에 있는 아파트들이 지금 중위 가격이 9억이 넘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포함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입니다. 자, 올해까지는 2년만 거주했다고 하면 보유기간 중에 최대 80%까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9억 이하까지는 비과세지만 9억 이상의 고가 양도 차익 분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로 세금 과표를 줄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올해까지는 2년 거주 요건만 채웠다고 하면 80% 최장 10년 보유했다고 이상 했다고 했을 시에는 80%까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 양도분에 한해서는 거주 최대 40%, 보유 최대 40%로 분리가 됩니다. 보유를 10년 하고 거주를 10년 했을 경우에 80%를 받을 수가 있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의 개정 내용이고요. 또 최근에 보완 내용이 나왔죠. 자, 보시는 대로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2년 이상 3년 미만 거주 시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8%를 적용하겠다. 지금 이 가운데 부분이 없습니다. 앞쪽 부분이.
그 부분을 8%를 적용시켜 주겠다라는 부분이 보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율 올해까지는 보시는 대로 기본세율입니다. 달라지는 점이 5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올해까지는 42%의 기본 양도소득세율을 계산하면 되는데 내년부터는 5억 초과분 그리고 10억 이하 같은 경우에는 42%, 10억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45%로 과표에 대한 세율을 높여놨습니다. 이 부분도 꼭 유념하셔야 된다라고 올해까지 내년부터입니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본 예를 들어서 좀 말씀도 드려보겠는데요. 자, 실거래가 9억이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자, 취득가액은 7억 원이고요. 동일합니다. 자, 올해 양도했을 시, 내년에 양도했을 시의 세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실 텐데요. 자, 보시는 대로 10년을 보유했고 2년을 거주했습니다. 양도가액은 공이 15억이고요. 그리고 양도차익은 8억 원입니다. 자, 올해 양도했을 경우에는 10년을 보유했고 2년을 거주했기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3억 2천은 고가주택 양도 차입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인별공제 들어가고 과세표준에서 세율 곱하게 되면 산출세액은 1,000만 원이 안 되는 한 954만 원이 나오고요. 자, 내년에 올해 못 팔고 내년에 매도를 할 경우에는 자, 보시는 대로 어디서 금액이 틀려지냐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자, 보유를 10년 했기 때문에 40%에다가 좀 전에 거주에 대한 부분이 8%가 더해집니다. 48% 금액이 1억 5,360만 원으로 고가양도 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고 그리고 인별공제, 과표를 갔을 경우에는 산출세액이 4,200만 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거의 한 4배 이상의 세금 부담이 주어진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다주택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게 주택수입니다.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 절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다주택자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규제지역 내에 내가 매도할 물건이 규제지역 내에 있는 물건이냐 아닌 물건이냐를 먼저 따져봅니다. 규제지역 내에 있는 외에 규제지역이 아닌 비규제지역의 물건을 양도했을 때는 중과에서 배제가 되고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조정대상 지역, 규제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중과 대상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1번일 경우에 2단계로 넘어갈 필요가 없겠죠. 2번일 경우에 2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2단계는 중과 대상 주택수 판정인데요. 자, 보시는 대로 지역별로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그리고 경기도 읍면 광역시 군지역, 세종시 읍면 지역, 그리고 기타 지역 중에서 기준시가 3억이 초과하는 주택은 모두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또한 3억 이하라 하더라도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에 있는 주택이라고 하게 되면 포함이 되는 부분으로 이 부분에 걸쳐 있는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 그리고 금액적인 부분이 해당이 있다고 하게 되면 다주택자 중과 주택수 계산에 주택이 포함된다라고 두 번째 단계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단계 중과 제외주택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중과 제외주택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중과 대상에서 배제가 됩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상속, 혼인, 노인 봉양,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일시적 2주택, 대체주택에 대한 취득. 이럴 경우에는 중과 대상 주택수에서 배제가 되고요. 제외주택에서 미해당 경우는 중과 적용이 되는데 2번일 경우에 넘어와서 중과 적용. 주택 중과 대상 수가 2주택 이상일 경우에는 2주택일 경우에는 중과 세율이 기본 세율에다가 10%,
올해까지입니다. 올해까지 내년 6월 1일까지죠. 5월 31일까지죠. 자, 그리고 중과대상 주택수가 3주택 이상일 경우에는 기본 세율에다가 중과세율 20%를 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주택수 판정 부분까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주택수에 최근 발표된 내용 중에 보게 되면 분양권이 양도소득세 대상 주택수의 계산 시에 조합원 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 분양권도 포함이 됩니다. 언제부터? 2021년도 1월 1일 이후부터 양도분부터 라고 하게 되면 법 시행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이 되는 내용이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다주택자를 옥죄이기 위한 중과세율이 발표가 됐습니다. 언제까지? 내년 2021년도 5월 31일까지 매도분에 한해서는 기존 중과세율 10%, 20%를 적용을 시키고요. 내년 6월 1일 양도분부터는 기존보다도 10%씩 증가한, 보시는 대로 개정에서는 2주택자 같은 경우에 20% 중과세율, 3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30%에 대한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면서 공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가 됩니다. 일전에 제가 증여나 그리고 부담부 증여 그리고 일반 매매에 대한 계산식을 가지고 논의를 해서 계산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이 중과세율이 내가 내야 될 세부담에 굉장히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다주택자 아니면 일시적 2주택자 아니면 1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언제쯤 어떻게 매도를 하고 어떻게 세테크를 이루어서 부동산 전략을 제대로 피실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